거래량이 먼저 움직인다. 중년이 꼭 봐야 할 시장 신호. 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박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석 달간 이 동네에서 아파트가 단 한 채도 거래되지 않았다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곧 큰 변화가 올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1년 전 이 동네는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팔리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집을 샀고 지금은 팔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을 먼저 봤어야 했다는 것을, 시장의 진짜 신호를 놓쳤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중년 세대는 평생을 부동산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된 기분이었고 떨어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격에만 집중했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얼마나 올랐는지,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가격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거래량이 알려주는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시장의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손해를 피할 수 있으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 대학 선배의 뼈아픈 경험담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은 2018년 말에 강남의 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더 오를 거라고 예측했으며 주변 사람들도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며 부추겼습니다. 선배님도 초조해졌습니다.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았고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한다는 생각에 급하게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거래량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거래량을 봤다면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지만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가격은 높은데 사려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시장이 고점에 도달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선배님이 산 지 석 달 만에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가격이 크게 떨어졌으며 지금은 당시보다 훨씬 낮은 가격입니다. 선배님은 말씀하십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거래량을 먼저 봤어야 했다고. 그 한 가지 실수 때문에 평생 모은 돈에 큰 손실을 입었다고. 지금도 후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온도계입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시장이 뜨겁다는 의미이고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시장이 차갑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래량의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 추세가 어떤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동에 사는 제 친구는 반대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은 2013년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시기였습니다. 가격은 몇 년째 떨어지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으며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는 끝났다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한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바로 거래량이었습니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지만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면서 조금씩 사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친구는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리고 전문가들이 더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지만 거래량이라는 신호를 믿고 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년 후부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3년 후에는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지금은 당시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친구는 말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을 봤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거래량이라는 신호를 읽을 줄 아는 것이 중년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거래량의 추세를 봐야 합니다.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면 건강한 상승이지만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아직 바닥이 아니지만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강남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래량을 보면 시장의 심리를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는 공포나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고 거래량이 바닥을 칠 때는 무관심이 극에 달했을 때라고 합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많거나 적을 때가 바로 전환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지역별 거래량을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도 지역마다 거래량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거래량이 많고 어떤 지역은 적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지역은 관심이 높다는 의미이고 적은 지역은 관심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을 주목해야 합니다. 분당에 사는 한 투자자는 항상 여러 지역의 거래량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거래량을 따로 보고 그 안에서도 강남, 강북, 분당, 일산 등 세부 지역의 거래량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이 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거래량의 이동을 보면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돈이 모이는 곳이 바로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가격 대비 거래량을 봐야 합니다. 가격이 1,000만 원 오르는데 거래량이 100건 늘었다면, 가격이 1억 원 오르는데 거래량이 10건밖에 안 늘었다면 어느 쪽이 더 건강할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조금씩 오르는 것이 건강한 상승이고 적은 사람들이 급하게 사면서 급등하는 것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용인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전 어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석 달 만에 억 단위로 올랐고 사람들은 놀라워했으며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거래량을 확인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지만 거래량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급하게 사면서 가격만 끌어올린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지역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지금 사야 한다고 더 오를 거라고 부추겼지만 거래량이라는 신호를 믿었습니다. 결과는 할아버지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석 달 후 그 지역 가격은 급락했고 당시 산 사람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가격의 급락보다 거래량의 변화가 더 정확한 신호라고,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격 상승은 믿으면 안 된다고. 넷째, 시간대별 거래량을 봐야 합니다. 거래량은 계절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봄과 가을에 거래량이 많고 여름과 겨울에 적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계절적 변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절성을 감안하고도 거래량이 이상하게 변한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잠실에 사는 한 할머니는 매달 거래량 통계를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고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고 그래도 이상한 변화가 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보통 거래량이 많은 봄인데도 거래량이 급감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보통 거래량이 적은 겨울인데도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섯째, 매물 대비 거래량을 봐야 합니다. 매물은 많은데 거래가 적으면 공급 과잉이고 매물은 적은데 거래가 많으면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과잉일 때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공급 부족일 때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성에 사는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창문에 붙어있는 매물수를 세어본다고 말입니다. 매물이 많으면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고 적으면 팔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량과 비교합니다. 매물은 많은데 거래가 안 되면 위험하고 매물은 적은데 거래가 활발하면 기회라고 합니다. 여섯째, 급매물의 변화를 봐야 합니다. 급매물이 갑자기 늘어나면 시장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이고 급매물이 줄어들면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급매물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급하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심리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가평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부동산 앱에서 급매물을 매일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급매물의 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가격은 얼마나 낮추는지를 봅니다. 급매물이 늘고 가격 할인폭이 커지면 시장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이고 급매물이 줄고 할인폭도 작아지면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곱째, 신규 분양의 청약 경쟁률을 봐야 합니다. 청약 경쟁률도 일종의 거래량 신호입니다.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의미이고 낮다는 것은 수요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미분양이 쌓인다는 것은 매우 나쁜 신호입니다. 파주에 사는 한 할머니는 신문에서 분양 기사를 스크랩하신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 분양이 몇 대 몇이었는지, 미분양은 얼마나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인기 있는지,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거래량의 이동을 보면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돈이 모이는 곳이 바로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떨까요? 최근 몇 달간의 거래량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은 거래량이 바닥을 치고 있고 경기 외곽은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울은 가격이 높아서 거래가 없고 외곽은 가격이 적당해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년 여러분이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거래량이 바닥에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이 바로 다음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지역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고 계십니까? 가격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래량도 확인하고 계십니까? 전문가의 예측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장의 신호를 직접 읽고 계십니까? 부동산은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하는 곳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다시 벌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가격에만 현혹되지 말고 거래량이라는 신호를 읽으십시오.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동산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거래량이라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